사도행전 1장 2절 4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유익한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반문이죠. 한 세대는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오죠. 세대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이어진 산업화 세대, 군부, 독재 세대 다 갔어요.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반독재를 외치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도 완전히 갔습니다. 박정희 타령, 빨갱이 타령, 노무현 타령, 민주화 타령, 이미 지나간 세대의 끝물이죠, 그죠? 이 끝물에 빌붙어서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전 세대의 마지막 몸부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끝물이 박정희도 갔어요. 노무현도 갔어요. 근데 박정희에 빌붙어서, 노무현에 빌붙어서 기생하려고 하는 기생충 같은 그런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장년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 갔어요. 박정희 세대와 박정희에 빌붙어 있는 세대도 같고, 노무현과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세대도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령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고요. 여러분, 윤석열이 누구입니까? 박정희, 전두환, 끝물이 거기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됐죠, 그죠? 아직도 박정희 타령, 빨갱이 타령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끝물을 빨고 싶은 그런 우파 사람들의 기생충 생존 전략이죠.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요, 같은 한 나라의 뭡니까? 한 나라의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면서 자기들이 새벽을 결집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물, 끝물을 빨고 그것으로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누굽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문재인은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을 타고 그냥 떠밀려서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떠밀려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전히 노무현 타령이 있고요, 민주화 타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타령은 좀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노무현 타령, 김대중 타령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근데 노무현 타령을 계속하면서 그 세대들이 거기 붙어서 자기 몸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불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건물을 빨려는 좌파죠. 좌파 사람들의 기생충 같은 생존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제 인생의 한 30년, 40년을, 그죠? 30년, 40년.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5사람들
것들의 판에서 휘둘리면서 한 40년, 30년을 보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뒷세대들은요,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뒷세대들,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도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건물, 그 망령이 아직도 그 물귀신처럼 남아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이죠. 세대가 흘러갔는데 말이죠. 젊은 세대는 박정희 타령, 빨갱이 타령, 노무현 타령, 민주화 타령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뭐 영화 1987년이라든지 그 시대 현대 정치사를 반영한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럼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다시 울컥하는 그런 마음속에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상당히 영화를 보면 또 옛날의 경험들이 되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본 제 아들 세대는 어떨까요? 마지못해서 보거든요. 정말 우리는 감동적이죠. 그게 뭐 택시였나요? 모범 택시였습니까? 영화 제목이 뭐였죠?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영화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요, 같이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니까 영화를 봐줘요. 근데 보고 나서 물어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영화 보는 내내 힘들어요. 우리가 왜 이런 영화를 봐야 하는 거지? 이런 영화를 왜 힘들게 봐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현대사를 되돌아보면서, 현대정치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잘 알고 또 거기서 역사에서 출발해서 현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세대가 완전히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물려 있으니까 계속 그게 물려서 그 끝물에서 그죠?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산업화, 계속 산업화, 지금도요,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게 됐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빨갱이 타령을 하는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들, 검사들을 봅니다. 근데 박정희의 산업화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노무현의 민주화, 지금도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파 정치인들도 그게 주르 몰려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통합적인 그런 면에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또 단물 빨려고 몰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어요. 노무현의 민주화가 지금 20대, 30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흘러간 세대들의 흘러간 삶이라고. 우리가 조선시대의 공자왈, 맹자왈하는 이런 걸 들을 때 정말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땠습니까? 저 젊을 때 저희 아버지가 조선시대 뭐 어떤 얘기들 하시고 그러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박정희의 산업화나 노무현의 민주화가 지금 20대, 30대들에게 공자왈, 맹자왈하고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보니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기후재난과 인공지능이라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젠다, 과제는요, 기후재난,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거라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이전 세대는 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박정희 세대의 망령, 뭐 산업화니, 뭐 어쩌니 경제니, 뭐 그러면서 또 빨갱이 타령하는 여기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뒤세대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문재인은 거기 타고 간 건물이고요. 이재명은 그 뒤에 또 더 건물이에요.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정치의 주류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5명이 한 40년, 50년 지배했듯이요. 지금 또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30년, 40년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이전 세대 간 세대들이잖아요. 지금 60대, 70대 정치인들이 기후재난에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60대, 70대 정치인이 기후재난에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젠다를 만들어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갖고 올 젊은 세대들에게 끼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뭘까 그러면서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좀 더 젊은 정치인들. 저는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등장한 천하람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다른 정당이든지 간에 젊은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조금 방향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한 세대는 갔거든요. 박정희 세대가 완전히 갔어요. 산업부 세대는 완전히 갔다고요. 그럼 민주화 세대도 여러분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말로 서민을 대변합니까? 저들은요, 평균적으로 저와 여러분보다 그죠? 몇십 배 더 부유한 자들이에요. 10배 이상 부유해요. 국민의힘은 몇백 배 부유한 자들도 있지만 보통 서민들의 몇십 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전 세대로 그냥 뭉뚱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우리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당을 초월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의식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의 기생충 전략이 뭡니까? 어디에 빌붙어서 그 단물, 건물을 빨고 자기 현재를 유지하고 또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 목사님, 이재명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도 그냥 김대중, 노무현 붙어있는 그 건물, 거기 붙어서 그냥 기생하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한골 탈퇴하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도 그저 그 라인일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누가 있느냐? 지금 아무도 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전 세대, 이미 가버린 이전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면서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 신진들이 나타나도록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좀 줄이자. 안 그래도 40년을 휘둘려 왔는데 또 계속해서 휘둘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줄이자.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 좌든지 우든지 좋은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또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기회가